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그 흔한 음식, 바로 계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계란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시니어 분들에게는 계란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50대 이후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계란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계란의 첫 번째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계란의 위험성은 바로 콜레스테롤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바로 큰 착각이에요. 계란 하나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하루 권장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300mg 미만인데 계란 하나만 먹어도 이미 6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특히 60세 이후 시니어분들의 경우 간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면서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되던 콜레스테롤이 이제는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인 콜레스테롤은 동맥 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란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계란을 2개 이상 섭취한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7%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을 좋아하시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름이나 버터가 포화지방까지 추가로 공급하게 됩니다.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또한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신진대사가 느려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시니어분들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 고콜레스테롤까지 더해지면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들입니다. 보통 계란을 드실 때 밥이나 빵, 그리고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함께 드시죠. 이런 조합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동시에 대량 섭취하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니어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가 젊은 사람들보다 더 급격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30대는 일주일 정도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지만 60대 이상은 단 3-4일만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섭취해도 혈액 검사에서 수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계란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섭취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일주일에 2-3개 정도로 제한하고 반드시 삶은 계란으로 드세요. 그리고 계란을 드신 날에는 다른 동물성 지방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약물로 조절하고 있는 수치가 계란 섭취로 인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시니어분들에게 콜레스테롤 관리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작은 주의가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둘째, 살모넬라균 감염 취약성 증가.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식중독으로 끝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역력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60세 이후부터는 면역 시스템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속에 들어온 세균을 빠르게 찾아내서 제거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특히 T세포와 B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20-3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살모넬라균은 계란의 껍질뿐만 아니라 계란 내부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란을 깨끗이 씻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살모넬라균은 닭이 계란을 낳기 전부터 이미 계란 안쪽에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반숙 계란이나 날계란을 드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았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저항력이 달라졌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반적으로는 설사, 구토, 발열, 복통 등이 나타나는데 시니어분들의 경우 이런 증상들이 훨씬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탈수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더 큰 문제는 시니어분들의 경우 살모넬라균이 장을 뚫고 혈액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를 균열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뇌수막염이나 심내막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20-30대는 0.1% 미만이지만 65세 이상에서는 3-5%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균에 감염되어도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당뇨병이나 심장병, 신장병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항생제 내성 문제입니다. 요즘 살모넬라균 중 상당수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면역력으로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시니어분들은 항생제마저 효과가 없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상황들이 있어요. 계란을 상온에 오래 보관했거나 껍질에 금이 간 계란,
그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계란들이죠. 이런 계란들은 살모넬라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실수하시는 또 다른 부분은 계란을 다룬 후 손 씻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계란 껍질을 만진 손으로 다른 음식을 만지면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음식까지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란을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살모넬라균은 74도 이상에서 완전히 죽기 때문에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힌 계란만 드시면 안전해요. 또한 계란 보관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구입한 지 3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만졌다면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셔야 해요. 기억하세요. 젊을 때와 달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작은 감염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 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소화 기능 저하로 인한 부담이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은 나이와 함께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계란이 왜 시니어분들의 소화에 부담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위산 분비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가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위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꼭 필요한데 계란은 순수 단백질 덩어리나 다름없거든요. 위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의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속쓰림, 더부룩함, 그리고 소화불량이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요즘 계란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화 효소의 감소입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트립신, 키모트립신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30-40% 정도 줄어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단백질 음식인 계란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계란 흰자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란 흰자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화하기 가장 어려운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이 소화되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장 운동성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는데 이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장에 오래 정체되면서 가스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소화내과를 찾는 60세 이상 환자들 중 상당수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란은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음식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계란을 억지로 먹으면 위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은 위장 점막도 얇아져 있는 상태라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염증이 생기거든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계신 시니어분들의 경우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손상된 위장에 소화하기 어려운 계란을 넣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란은 부드러운 음식이니까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부드럽다고 해서 소화가 쉬운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는 담즙 분비의 감소입니다. 담즙은 지방 소화에 필요한데
계란 노른자에는 상당량의 지방이 들어있어요. 담즙 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계란을 먹으면 지방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경험하시는 또 다른 증상이 바로 트림이에요. 계란을 먹고 나서 계속 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에서 계란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계란 섭취를 줄이셔야 해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식후에 바로 눕거나 활동량이 적은 시니어분들의 경우 소화가 더욱 어려워져요. 계란처럼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식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약물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소화제나 제산제를 복용하시는데, 이런 약물들은 위산을 중화시켜서 단백질 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또한 변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계란과 변비약이 만나면 장에서 더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반숙보다는 완숙이, 그리고 가능하면 잘게 썰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란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소화가 쉬운 채소와 함께 드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치아 상태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소화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소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의 식습관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 내 몸 상태에 맞는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비결이에요. 넷째, 알레르기 반응 민감도 증가. 여러분,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반응 민감도 증가 문제예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평생 계란을 먹어왔는데 알레르기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바로 큰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변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계란 알레르기는 성인이 되어서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 알레르기 중 하나입니다. 먼저 왜 시니어분들에게 알레르기가 더 잘 생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60세 이후부터는 면역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젊을 때는 정확하게 구분하던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서 원래 문제없던 음식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계란에는 오보알부민, 오보뮤코이드, 오보트랜스페린 등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오보뮤코이드는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완전히 익힌 계란을 먹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에게 나타나는 계란 알레르기 증상은 젊은 사람들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두드러기, 가려움,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지만 시니어분들의 경우 이런 증상들이 더 오래 지속되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인데, 시니어분들의 경우 심혈관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계신 시니어분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미 면역 시스템이 과민한 상태라서 계란 알레르기가 발생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연형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알레르기는 먹은 직후에 나타나지만 지연형은 몇 시간에서 하루 이틀 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먹고 나서 며칠 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계란과 연관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경험하시는 증상들이 있어요. 계란을 먹고 나서 며칠 동안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가 계속되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들이죠.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피부 트러블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지연형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교차 반응입니다.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닭고기에도 반응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조류의 알이나 고기에도 반응할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은 이런 복잡한 교차 반응을 이해하고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일부 약물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들거나 오래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C 억제제 같은 혈압약은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시니어분들은 알레르기 응급처치도 더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항히스타민제 한 알로도 충분히 조절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니어분들은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같은 약물로도 효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정도 증상은 참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계란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알레르기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알레르기는 노출될 때마다 더 심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계란은 많은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재료예요. 빵, 과자,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등에 모두 계란이 들어가 있죠. 시니어분들이 이런 모든 식품의 성분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또한 외식을 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많은 음식점에서 계란을 넣어서 요리하는데 이런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죠. 특히 튀김옷이나 소스에도 계란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계란을 먹고 나서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메모해 두세요. 언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면 응급처치용 약물을 처방받아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두세요. 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평생 먹어온 음식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5번째로 중요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혈당 조절 능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계란은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혈당에는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큰 오해입니다. 계란이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지는 않지만
시니어분들의 이미 약해진 혈당 조절 시스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인슐린 저항성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란의 고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계란 노른자의 포화 지방은 세포막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의 문제죠.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름이나 버터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추가 지방들은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계란과 함께 드시는 음식들입니다. 보통 계란을 드실 때 밥이나 빵, 그리고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함께 드시죠. 이런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까지 악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당뇨병 환자가 계란을 주 5회 이상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69%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계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계란이 전체적인 대사 시스템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 때문이에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볼릭 증후군을 앓고 계신 시니어 분들이죠. 복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란을 자주 섭취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대별 섭취 패턴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에 계란을 드시는데 아침 시간대는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고지방, 고단백질 식품인 계란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야간 혈당입니다. 저녁에 계란을 드신 시니어분들의 경우 야간에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계란의 단백질이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당신생 과정 때문인데 시니어분들은 이런 과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무증상 저혈당입니다. 일부 시니어분들은 계란을 먹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저혈당이 오는데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무증상 저혈당은 뇌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복용하시는 당뇨약과의 상호작용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인슐린이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약물의 흡수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스트레스 호르몬과의 관계예요. 계란의 고단백질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데 이런 호르몬들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이미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단백질은 혈당을 안 올리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예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당뇨병성 신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의 메치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올릴 수 있어요.
호모시스테인은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당뇨병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요소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상황이 있어요. 감기나 다른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는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란을 드시면 혈당 변동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혈당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세요. 계란을 드시기 전과 후에 혈당을 측정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인슐린 작용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흰자만 드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노른자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당 조절에 더 큰 부담을 주거든요. 또한 운동과의 조합도 중요합니다. 계란을 드신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격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억하세요. 당뇨병은 관리하는 질병이지 완치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계란 하나를 먹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섯째, 신장 기능 부담 가중.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장 기능에 미치는 부담이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계란은 건강식품이니까 신장에도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70세가 되면 젊을 때에 60-7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고단백질 음식인 계란을 자주 섭취하면 이미 약해진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계란이 신장에 왜 부담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계란 하나에는 약 6-7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질소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이 노폐물들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것이 바로 신장의 역할이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이 과로하게 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계란에 들어있는 인 성분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95mg의 인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시니어분들은 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인이 체내에 축적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고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혈관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약 30-40%가 3단계 이상의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란을 자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에서 걸러내야 할 노폐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신장 기능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크레아티닌과 요소질소 같은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신장 손상의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분 섭취와의 관계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한데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노폐물이 농축되면서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시니어 분들이죠. 이런 질환들은 신장 혈관을 손상시켜서 신장 기능을 더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여기에 고단백질 식품까지 더해지면 신장에게는 삼중고가 되는 셈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염분과의 조합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계란을 드실 때 소금을 뿌리거나 짠 반찬과 함께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는 큰 부담이 되죠.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독소들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치매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 저하는 빈혈도 유발할 수 있어요. 신장에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만드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시니어분들에게 빈혈은 낙상이나 골절 위험을 높이는 매우 위험한 요소예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복용하시는 약물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염진통제 등은 모두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단백질 식품까지 섭취하면 약물 배출이 지연되면서 부작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무서운 것은 급성 신부전의 위험입니다. 탈수나 감염 등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고단백질 음식을 드시면 갑자기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진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계란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적절한 단백질 제한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사구체여과율 등의 수치를 통해 신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수치들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신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일주일에 2-3개 정도는 괜찮지만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하루에 최소 1.5-1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병이 있으시거나 부종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그리고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소금 없이 드시고 가능하면 흰자만 드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흰자는 노른자보다 인 함량이 적어서 신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장을 보호하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작은 주의가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7째,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 위험이에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란 섭취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계적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평균 복용 약물 수는 5-7개에 이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골다공증약, 소염진통제 등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 계란의 성분들이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심방세동이나 혈전 예방을 위해 이런 약물을 복용하시는데 계란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이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계란을 자주 드시는 분들의 경우 혈액응고 수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복용하시는 아토르바스타틴, 심바스타틴 같은 약물들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계란의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이런 약물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과의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메트포르민이나 인슐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약물의 흡수 속도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계란을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 조절이 예상과 다르게 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소염진통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 때문에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란의 단백질이 이런 약물의 신장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시니어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같은 약물들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는데 계란과 함께 드시거나 계란을 드신 후 바로 복용하면 약물 흡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무서운 것은 심장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디곡신 같은 심장 글리코사이드 계열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계란의 단백질이 약물의 혈중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치료 범위가 매우 좁아서 조금만 농도가 변해도 부정맥이나 심장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약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ACE 억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란을 자주 드시면 계란의 나트륨과 단백질이 약물의 혈압 조절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계란을 짜게 드시는 분들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복용하시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철분제, 칼슘제, 비타민 D 등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흡수 경쟁이나 상호 방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철분제의 경우 계란의 단백질이 철분 흡수를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제인 레보티록신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해요. 계란의 단백질과 지방이 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갑상선 기능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갑상선약을 드시고 바로 계란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이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복용하시는 우울증약이나 수면제와의 상호작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의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이런 약물들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때로는 효과를 증가시켜서 과도한 진정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때로는 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약물 복용 시간과 계란 섭취 시간의 간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약을 드시고 바로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약물과 음식이 위장에서 섞이면서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약물 대사 효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계란의 일부 성분들이 간의 약물 대사 효소 활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약물이 몸에서 빨리 분해되거나 늦게 분해되면서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계란 섭취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으시고 약물 처방을 받을 때도 식습관에 대한 상담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복용하고 계시는 모든 약물과 영양제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때 평소 계란 섭취 습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약물을 처방받으실 때는 음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꼭 물어보세요. 특히 복용 시간, 음식과의 간격, 피해야 할 음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계란을 드실 때는 약물 복용 시간과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몸의 변화나 약물 효과에 변화가 있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약물 농도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 범위가 좁은 약물들의 경우 더욱 자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요.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작은 주의가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약물 관리와 식습관 관리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8째, 염증 반응 증가 위험. 여러분, 이제 8번째로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란이 시니어분들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계란이 염증과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60세 이후부터는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메이징이라고 하는데, 노화와 염증이 서로 악순환을 만들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현상이에요. 계란이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라키돈산이라는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상당량의 아라키돈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서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들로 전환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항염효소의 활성이 떨어져 있어서 이런 염증 물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란의 단백질 자체가 일부 시니어분들에게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계란 단백질이 혈액으로 흘러들어가면 면역 시스템이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바로 관절염을 앓고 계신 시니어 분들이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계란을 자주 드시면 관절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관절염 환자들이 계란 섭취를 줄인 후 관절 통증이 개선되었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계란의 조리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시는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의 경우 고온에서 조리하면서 최종 당화산물 AGES라는 염증 유발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 경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혈관 염증은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이미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염증까지 더해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혈중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높은 시니어분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는 음식들의 문제입니다. 보통 계란을 드실 때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그리고 튀긴 음식들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합은 염증을 극대화시키는 최악의 식단입니다. 또한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콜린 자체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지만 장내 세균에 의해 TMAO라는 물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TMAO는 혈관 염증을 촉진시키고 동맥 경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무서운 것은 뇌 염증입니다. 계란으로 인한 전신 염증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 조직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뇌 염증은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또 다른 염증 유발 요인은 계란의 히스타민 함량입니다. 계란, 특히 오래된 계란에는 히스타민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히스타민 분해 효소가 부족한 시니어분들의 경우 이로 인해 전신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경험하시는 증상들이 사실은 계란으로 인한 염증 반응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시고 나서 몸이 붓거나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두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그런 예이죠. 하지만 대부분 이런 증상들을 나이 탓으로 돌리시면서 계란과의 연관성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피부 염증도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시니어분들의 피부는 이미 얇아지고 민감해진 상태인데 계란으로 인한 염증이 피부로 표출되면서 습진이나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아토피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염증 반응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먹는 계란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염증이 점점 쌓여서 만성 염증 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만성 염증은 암, 심장병, 당뇨병 등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시니어분들의 경우 염증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란 섭취까지 더해지면 염증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의 염증 상태를 파악해 보세요. 정기 건강검진에서 CRP, ESR 같은 염증 지표를 확인하시고 만약 수치가 높다면 계란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는
반드시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과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나 블루베리, 체리 같은 항산화 과일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황이나 생강 같은 천연 항염식품을 함께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대신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시면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유기농 계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세요.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 호두 등이 계란의 염증 유발 효과를 상쇄시켜 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염증은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가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계란 하나를 먹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이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구나라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위험성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첫째로 콜레스테롤 수치 급상승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란 하나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60%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이었죠. 둘째로는 살모넬라균 감염 취약성이었어요. 젊을 때와 달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셋째로 소화 기능 저하 문제, 넷째로 알레르기 반응 민감도 증가, 다섯째로 혈당 조절 능력에 미치는 악영향, 여섯째로 신장 기능 부담 가중, 일곱째로 약물과의 위험한 상호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증 반응 증가 위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계란이라는 하나의 음식이 시니어분들의 몸에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계란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2-3개 정도로 제한하고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시며 항염 효과가 있는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신장 기능, 염증 지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식습관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건강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우리와 같은 연배의 시니어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